자, 오늘은 추억의 소보루빵을 만들어 볼 건데요. 마지막엔 이렇게 크림도 채워가지고 예쁘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토핑부터 만들 건데요. 가루끼리 계량해서 채쳐놓은 거고, 버터랑 설탕, 소금, 우유랑 계란을 계량해 놓은 겁니다. 먼저 버터부터 부드럽게 풀어주시고요. 거기다 계란을 넣고 충분히 거품을 내줄게요. 그리고 나서 우유를 넣을 건데, 이걸 한 번에 다 넣으면 버터가 분리될 수 있어서 우유를 조금 넣고 가루를 일부 넣어준 다음에 우유를 마저 넣을게요. 다 섞이고 나면 나머지 가루들하고 섞어줄 건데, 쿠키처럼 단단하게 뭉치는 게 아니라 가볍게 부슬부슬한 느낌으로만 섞어줄 거라서 넓은 작업대라거나 큰 볼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손으로 치대거나 하는 게 아니고 스크래프로 계속 잘 나가는 느낌으로만 섞어주셔야 됩니다. 한 덩어리가 되지 않게 가볍게만 섞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다 만들어진 반죽은 통에 담아서 서늘한 곳이나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숙성이 돼야 되니까 전날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이제 반죽을 만들 건데요. 재료가 많으니까 다 따로따로 계량하지 마시고 비슷한 재료끼리 같이 담아 놓는 게 좋을 거예요. 크게 가루, 액체, 기름은 버터겠죠. 이렇게 분류해서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이때 이스트는 가루에 섞어놔도 되고 액체에 섞어놔도 됩니다. 이제 시작할 건데, 버터 빼고 나머지 재료를 다 넣은 다음에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손으로 할 거예요. 근데 기계가 있으시면 꼭 반드시 기계를 사용하시기 바래요. 왜 그런지는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선 손가락을 펼쳐서 가운데부터 저어서 섞어주시면 되는데, 계속 젓다 보면 이렇게 엉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좀 더 힘을 줘가지고 손 전체를 이용해가지고 낯가루가 없게끔 다 섞어주세요. 그리고 젖은 천으로 덮어서 상온에서 한 15분 정도 반죽을 쉬게 해주겠습니다. 반죽 안에 재료들이 소화돼서 글루텐을 만들기 더 쉬워졌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반죽을 늘리고 접고 당기고 찍고 하면서 글루텐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반죽이 좀 단단해지면서 손에서 잘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버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버터를 일찍 넣게 되면 진짜 엄청난 노가다를 하게 되니까 가능하면 버터는 최대한 늦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원래 반죽 초반이랑 버터가 들어갔을 땐 반죽이 엄청 질어지니까요. 좀 만지기 힘들더라도 정신수양한다는 느낌으로 차분하게 스크래프로 긁어가면서 계속 반죽을 해주세요. 그렇게 끈기 있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반죽이 이제 되었다고 그만하라고 손을 놔줄 겁니다. 그럼 이제 난 어떻게 버릴 수 있냐면, 모든 분노를 담아서 반죽을 집어 던지는 식으로 좀 칠해주세요. 그럼 이제 반죽이 미안하다며 멋진 글루텐을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농담 안 하고 1시간 걸렸어요. 발효를 하다 보니까 소보로만 하기에는 반죽이 엄청 많을 것 같아서 같은 반죽으로 만드는 초코소라빵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크림이 중요한데, 크렘 파티시에라는 우리가 커스터드 크림으로 알고 있는 크림이랑 초콜릿 가나슈를 섞어서 초콜릿 커스터드를 만들 겁니다. 근데 하고 보니까 바닐라 빈을 빼고 만들었어야 동네 빵집에서 먹던 맛이 났었을 것 같더라고요. 바닐라 빈의 고급진 향은 제 추억 속에는 없거든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먹었던 것들은 거의 다 좀 어설펐는데 왜 그렇게 좋아했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먹어도 엄청 맛있게 먹을 거예요. 어쨌든 이 크렘 파티시에를 만들 땐 중요한 게 노른자를 데울 때 덩어리지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끓인 우유를 붓기 전에 노른자에다가 설탕이랑 박력분을 섞어두는 거고요. 또 우유를 부을 때 한 3-4번 정도에 나눠가지고 조금씩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끓이고 난 다음에 랩으로 크림 표면을 딱 덮어서 식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크림 표면에 이제 막 같은 게 생겨가지고 좀 덩어리가 질 수도 있고요. 이제 수분이 맺혀가지고 곰팡이가 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발효가 끝난 반죽을 동글동글하게 분할해주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긴 한데 반죽은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 발효되니까 최대한 빨리 하셔야 돼요. 좀 여의치 않으면 발효는 둘째치고 반죽이 말라버릴 수 있으니까 반죽 표면에 뭐 랩을 씌운다던가 젖은 천으로 덮어가지고 마르지 않게 해둔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할한 반죽을 둥글리게 해서 두셔야 되는데,
이제 먼저 둥글리기 한 걸 먼저 쓸 수 있게 잘 정리해가면서 두셔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다 섞어 놓으면 나중에 다 티가 나요. 지금 약간 길쭉하게 둥글리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따가 소라빵에 쓸 겁니다. 반죽을 길게 늘어야 되는데 동그란 반죽을 길게 늘리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저렇게 좀 납작하고 길쭉한 모양으로 둥글리기를 해서 이따가 밀어펴기 쉽게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다 했으면 젖은 천이나 랩을 씌워가지고 한 10분 정도 벤치 타임을 주는데요. 둥글리기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으면 벤치 타임을 줄 거 없이 바로 성형하시면 됩니다. 먼저 미리 만들어놨던 소보로 토핑을 살살 비벼가지고 작은 입자로 부숴야 돼요. 그리고 빵 하나에 묻힐 만큼 덜어서 도톰하게 작은 섬을 만든 다음에 반죽을 다시 둥글리기 해서 찍을 건데 근데 이건 사실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몇 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래요. 초코소라빵은 아까 길쭉하게 만들어놨던 반죽을 더 길게 늘여가지고 원뿔 모양 도구에다 돌돌돌 감아주시면 됩니다. 원래 업장에서는 전용으로 쓰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없어서 은박지로 대충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너무 느슨하지 않게만 잘 말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끄트머리가 바닥으로 갈 수 있도록 고정시켜 주시고요. 와, 잘 구워졌네요. 가꾸운 빵이랑 우유만 같이 먹어도 진짜 맛있는데, 그쵸? 이 뒤에는 빵에 크림들 곁들여서 먹는 영상들로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보시라고 저는 여기서 미리 인사드릴게요. 영상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